안녕하십니까. 완전 무결 사이언스 최무결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아니면 그 1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시간에 통합과학 2015 개정교육과정에 새롭게 생긴 과목이죠. 작년부터 시행됐었는데 지금까지의 이 통합과학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시험 치면서 그때 과정에서 어떤 그 성향을 꼈는지, 긴 역사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경험한 통합과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통합과학은 내신이냐 수능이냐에서 결판이 났죠. 통합과학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통합과학은 내신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내신 통합과학, 학부모님들은 항상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 교육과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개의 과목에 대해서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통합과학이 과연 국어, 수학, 영어보다, 국영수보다 무시할 만한 그런 과목인지 제가 한번 차근차근 조밀조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시게 되면 일단 작년도 기준에서 2019학년도에 연세대학교 그 입학 전형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여러 개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수시에서 가장 반영 비율이 큰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내신 성적이 가장 큰 반영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모집 인원에서 보시다시피 약 70%를 다 수시에서 뽑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서강대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역시 학생부 종합 중에 가장 높고요. 수시에서. 그 다음에 69.9%, 앞에 Y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시 반영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대. 한양대도 역시 69.1%,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정시만 준비한다는 건 거의 도박에 가깝고요. 당연히 수시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이 내신 관리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1학년 때 내신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신이 점수로 환산될 때 이 필수 2수단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장 큰 변수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있고요. 필수 2수단위가 10단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단위죠. 놀랍게도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과 통합과학 이 두 개를 합쳐서 1학년 과학이 필수 2수단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2나 됩니다. 가장 높고요. 여기에 정말 괄목하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수학보다 내신 반영 비율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과학 무시하면 안 되죠. 물론 무시는 안 하시겠지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결론, 수능보다는 내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통합과학이 그 내신에서 반영 비율이 더 크다. 언제? 1학년 때까지는요. 물론 이제 2학년 올라가고 하면 모의고사도 준비하시고 뭐 이런 수능형 수업을 많이 듣게 될 텐데, 1학년 때부터 그런 거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신을 확실하게 1등급 받으셔가지고 밑에 보험으로 깔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 단원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2학기이기 때문에 2019학년도 2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이 물질과 규칙성은 이미 지났고요. 그리고 2단원에서 이 역학적 시스템, 물리단원입니다. 여기도 이미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로 다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할만했을 겁니다.
왜냐면 뭐 빅뱅이라고 해서 지구과학에서 약간 우주의 탄생 뭐 그런 거에 대한 단원이 1-1 단원인데 되게 그냥 기본적이고 암기, 배경 지식 이 정도만 성립하면은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단원이었고요. 자연의 구성 물질도 원소 주기율표 20번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생물의 기본적인 화합물이 뭐 단백질 뭐 이런 거 공부합니다. 그래서 암기 위주의 단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학기 기말고사 때 드디어 통합과학의 양대 산맥 중에 첫 번째 산맥을 만나죠. 그게 바로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기말고사 잘 보셨나요? 1학기 기말고사? 물리단원인데 아마 계산 문제, 과학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한 시험 중에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겁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한데 이 물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 역시 같이 필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학습이 안 된 친구들은 점수 맞기 힘듭니다. 그리고 맞기 힘들었을 거고요. 옛날부터 물리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뭐 자습, 물리를 관한 자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리는 기본적으로 수학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그 물리적 사고 능력과 그 생각의 흐름을 가르쳐주고 그걸 배우지 않으면 혼자 터득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학 분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지구 시스템하고 생명 시스템은 일단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고사의 절반 정도 들어간 학교도 있고 또는 완전히 다 들어간 학교도 있고 그래서 요것도 배제시켜 놓고 보면 결국 우리가 2학기 때 시험을 치르게 될 단어는 이 생명 시스템이랑요. 여기서는 이제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DNA, 그 다음에 뭐 RNA, 단백질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거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생명과학 2 정도 수준으로 배우진 않고요. 생명과학 2보다는 훨씬 더 기본적인 내용들, 뼈대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1학년 때 우리가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2, 3학년 때 과학 1, 2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석판을 다지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러나 저는 요거 메인 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에 시험을 치르게 될 메인 단원이 바로 이 변화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단원인데요. 이 화학 변화라고 보이시나요? 저는 통합과학이 이 교육 시장에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 가르치면서 결국 통합과학의 점수를 가르는 단원을 이 역학적 시스템과 화학변화 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화학변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산염기,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들의 반응인 중화 반응에 대해 공부하고 또 산화 반응, 환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고 반응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들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 배우는 파트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화학 원 수준의 문제들이 시험을 어렵게 내는 학교 특히 이 강남 뭐 이 메인 학군들이 있잖아요. 화학 원 문제 수준으로 거의 나옵니다. 굉장히 심화된 파트고 여기에서 학생들의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무조건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생물 다양성과 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생명의 과학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암기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근데 환경과 에너지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고 물론 물화생지 4개의 과목의 선생님들이 모두 다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2학기의 유일한 물리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처음에는 이제 3대 산맥으로 좀 심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역학적 시스템만큼 어렵지는 않고요. 물론 여기서도 기본적인 계산 같은 것들이 들어가긴 하나 충분히 이제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화학 변화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부터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2학기 통합과학 등급 컷이 갈린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화학변 아파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화학변 아파트의 좀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통합과학을 가르치실 때 원리 위주로, 개념 위주로 수업을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문제풀이를 그냥 푸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풀까? 갑자기 단어. 스킬. 문제 푸는 스킬에 대해서, 왜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50분 안에 이 화학변 아파트가 들어간 2학기 중간고사 무조건 시간이 부족해왔다는 걸 지금까지 지켜봐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문제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냐가 중요한 건데, 이 문제 스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양질의 문제와 함께 공부를 할 거고, 좀 이따 나오게 되겠지만 제 문제풀이를 구성하고 있는 문제들의 적중률은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결국 화학변 아파트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잘 보시려면요, 제 수업 들어보십시오. 네.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 뭐냐? 제 강의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론 교재예요. 네. 핵심 필기 노트. 필기가 아니라 필기. 왜냐면 이론서를 보시게 되면 보시면 제목들이랑 그림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공백란이에요. 내용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제 판서를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기다가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빈칸에 넣고 내용 정리하고, 즉 자신만의 노트, 자신만의 언어로 만든 이론 정리 노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옥스포 X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뭐 이렇게 조사를 했죠.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정리한 노트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론 다 나와 있는 줄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논리적인 흐름에 의해서 과학 개념을 차곡차곡 채우면서 자신만의 언어로 쓴 이런 개념 정리 노트가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워크북입니다. 매주는 아니고요. 이제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양질의 문제로 구성된 워크북이 나가서 학생들이 집에서 자신이 공부한 개념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이 자료가 저의 가장 강의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적중쾌락. 아까는 필키, 열쇠였다면 그 열쇠로 따는 자물쇠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실제 시험 고사장에서 내가 봤던 그림이네? 내가 풀었던 문제네? 20문제 중에서 3문제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소름이 돋아요. 그건 경험해 본 학생들만 알고 있죠. 보여드릴까요? 뭐 학교 이름은 말고요. 실제로 기출됐던 2018년도 기출됐던 기출문제들, 학교 내신에서, 여러 학교에서, 그리고 제 적중쾌락 문제집에 실려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림이 똑같죠. 그림만 똑같아도 실전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긴장도는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긴장이 안 된다, 내가 봤던 것들을 푼다는 거에서 생기는 안정감으로 문제를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시 그림 똑같습니다. 그냥 아예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림 똑같고요. 이건 심지어 선지까지도 똑같아요. 그래프, 이거 좀 특이한 그래프였는데 나왔습니다. 제 문제집에 똑같은 그래프가 있었고, 왜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흔한 그래프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적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똑같은 사진, 똑같은 선지 배열, 그림 다 똑같습니다. 그림 똑같고요. 그림 그대로 갖다 쓰습니다. 숫자 다 똑같아요. 124, 124, 20 숫자가 그냥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심지어 선지 완전 똑같아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예.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나요? 예. 완전히 똑같습니다. 선지 그냥 똑같아요. 기억니은 디귿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 예. 반복 똑같다. 그냥 똑같이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똑같은 문제들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문제랑 그림이 똑같이 나올까요? 아직까지 통합과학이 시행된 지가 1년 좀 넘었잖아요. 수능이 안 나옵니다. 수능이 안 나온다는 건 출판사들 입장에서도 수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돈이 안 되겠죠. 뭐 학생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은 좀 어떨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팩트로 한번 따져봅시다. 수능이 안 나오면 출판사 입장에는 돈이 안 되겠죠? 기출문제 이런 걸 만들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수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중에 자료가 없어요. 그럼 시중에 자료가 적은데 그 적은 자료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냈다가 어떤 학생들은 이 문제집을 풀어서 점수가 높고 어떤 학생들은 그 문제집을 못 풀어 점수가 낮다면 당연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 내신은 어디서 나오냐? 제한되어 있는 출제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제한된 소스에서 내신 시험 문제를 구성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완전히 0에서 100%를 창조하진 않거든요, 문제를. 다 자료 가져오시고 뭐 선지까지 이제 변형하실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인 포맷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러한 제한된 문제 출처 소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다음은 이제 학생들 질의응답과 학습 상담에 대한 내용인데 시험 전날 직보 때는 뭐 거의 새벽 3, 4시까지 학생들 질문 받느라고 잠 못 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부모님들과도 꼭 뭐 성적이랑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뭐 2학년 때 이제 과탐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제 수업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은 언제나 부담 없이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그리고 흔쾌히 상담 드릴 겁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결국에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학생들 이름은 이제 밝힐 수가 없는데 작년 한 해에만 그리고 올해 1학기에만 전교 1등, 통합과학 전교 1등 요 강남 지역에서 2명 배출했습니다. 물론 이 두 학생 말고도 보다시피 90점대 이상 학생들 많이 있죠. 1등급 목표로 합니다. 제 수업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지 2등급, 3등급을 목표로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냐? 그건 아니고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그 열정만 있다면 저는 무조건 점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르고 있고요. 원래는 과학을 못해서 문과를 가려고 했었는데 제 수업을 듣고 이공계로 전환을 튼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보강 동영상 제공하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업로드되고 있고요. 결론으로 증명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전 무결 사이언스의 최무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